자, 일단 그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극소 요 파트를 갈 건데요. 여러분 실제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3차 함수, 다차 함수를. 그걸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볼 건데 오늘은 그걸 어떻게 그리는지 초석을 다지는 거야. 아직은 정확하게까지는 몰라. 오늘 하더라도 대략 느낌까지만 올 거야. 그 다음에 정확히 어떻게 그리는지는 그 다음 시간까지 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증가, 감소,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를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정의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함수의 증가, 감소로 되어 있어요. 함수 fx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실수 x, y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x보다 x1보다 x2가 클 때, x1보다 x2가 클 때, 그때 fx1, fx2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y는 fx라 치면 이 친구가 fx1, 이 친구가 fx2야. 아마 오른쪽에 그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디가 더 큽니까? 얘는? 오른쪽이 더 큰 거 맞아요? 괜찮아요? 이 친구는 뭐가 더 커요? 위에가 더 큰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x1보다 x2가 커졌을 때 fx1보다 fx2가 커지겠죠? 이거 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방향이 같을 때, 이 부등호 방향이 같을 때 x1보다 x2가 크고 fx1보다 fx2가 크면 증가한다. 자, 그러면 반대로 fx1보다 fx2가 여전히 커요. 여전히 큰데 근데 fx1이 fx2보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좀 더 작아지는 경우, fx2가 더 큰데 얘는 오히려 fx1이 더 큰 경우, fx1이 더 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감소입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의 반대면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 정도. 그래서 증가의 정의와 감소의 정의고요. 이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미분계수 같은 거 썼어요? 안 썼어요? 프라임 같은 거 안 썼죠?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이제는 미분계수를 써서 증가, 감소를 정의할 거야. 자, 그러면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지? 이제 미분계수 써야 되니까 미분계수는 그냥 미분 가능 나온 거고요. 그때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커요. 얘들아, f'x가 0보다 크다가 무슨 뜻이가 생각해보면 접선의 기울기죠, 저게. 접선의 기울기. 그래프 입장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요게 되는 거야. 요게 뭐가 x라고 치면 이게 f'x가 되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이건? 양수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0보다 크다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증가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 증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뭐로 나타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이 세 개 중에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여긴 뭔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대. 근데 얘는 증가하면 f'x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게 얘는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건데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요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셔야 됩니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감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차 함수 같은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맞아요? 얘는요? 0이죠? 맞아요? 이거 0? 여긴 양수? 여기도 양수죠? 그러면 이거 증가해 안 해?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증가 계속 하잖아요. 증가 안 하는데 없잖아요. 이거 지금 미세하게 보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야. 미세하게 보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야, 저걸. 그러니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올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왜?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0이랑 같은 게.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맨 밑에가 중요하다. 다시 뭐라고요?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한다. 어떻게 된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꼭 익혀주세요. 오케이? 문제에서 쓰이는 거야,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방금 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요. f'x가 0보다 크다. 뭐다?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다음에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쪽은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미분에서 0보다 클 때 증가했잖아요. 크거나 같을 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안 되냐? 상수함 쓸 때 안 돼요.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결국 같아도 되잖아요. 0이랑. 그럼 계속 0이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그쵸? 근데 증가해 안 해 이건? 이건 증가 안 하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 반례가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안 돼요.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가 안 돼. 왜? f'x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처럼 0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서 요 y는 x 세제곱 같은 요런 녀석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자, 근데 제가 여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이 친구를? 이 점을? 변곡점이라 했잖아요. 자, 변곡점이란 표현은 사실 이제 미적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예원아, 너 미적분 했다고 했나? 선택을? 안 했다고 했나? 수능 때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몰라? 그래서 이게 미적분 때 나오는 용어긴 하거든요. 근데 수투에서도 알아두는 게 좋긴 해요. 저 변곡점. 그래서 변곡점이 뭔지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저게 말 뜻을 생각하면 뭐가 돼요? 변곡점이라는 건? 점은 점인데 어떤 점이라는 거야? 변곡이라는 거잖아. 변곡이 뭐냐면 변한다는 거야. 뭐가? 저 곡이 변한다는 거야. 곡이 뭐야? 구부러진 거잖아. 구부러진 거. 그러니까 얘는 위로 블록하는데 얘는 아래로 블록한 거야. 그 부분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위로 블록 아래로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인데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곡점이라고 항상 이건 아닌데 변곡점이라고 항상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변곡점이라고 얘는 아닌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변곡점 같은 i에서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걸 써주세요. f'x가 0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정도를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증가하면 뭐한다?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하면 뭐한다?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문제 풀어봅시다. 이것만 익히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증가하면 0보다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피세제 1번 갑시다. 자, 함수 fx가 감소하는 구간이 뭐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감소라고 돼 있어. 얘들아, 감소면 어떻게 하라고요? f'x가 뭐다? 감소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로 풀면 돼요. 감소가 나왔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게 말에 따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야. 가끔 이런 부분이 막 열린 구간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열린 구간 나올 때도 있는데 지금 이 닫힌 구간이라는 얘기 자체가 어쨌든 는을 포함을 해야 하네요. 이제 는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는을 안 포함하는 녀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융통성 있게 그때는 그냥 0보다 작다라고 해도 문제 없어요. 오케이? 그냥 문제 따라서 맞춰간다 약간 이 느낌이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그 감소하는 구간을 저걸로 풀죠? 그러면 이제 미분해서 푸는 거야. 미분 직접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는데 얘는 아직 미분 안 배웠죠? 이거 도함수.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요 x세제곱 있죠? 그러면 3을 앞으로 내리면 돼요. 그냥 요 그냥 패턴이에요. 이렇게 하고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요 3을 차수 하나 내리면 돼요. 이게 미분이야. 그냥 요렇게만 익혀주면 되고 3x제곱.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3 있잖아요. 그러면 2를 내리면서 3이랑 곱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되고 얘도 차수 하나 내리면 그냥 x1제곱 돼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9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1 있으니까 앞으로 내리면 그냥 9잖아요. 마이너스 9. 그쵸? 근데
차수 내리면 0이잖아요. x 0제곱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x만 없애는 거예요. x가 있으면. 그리고 상수는 사라져요. 이렇게만 익히면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 친구가 뭐가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3으로 뭐예요? 묶어서 이제 푸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묶었죠. 보통 여러분 같으면 이거 3을 보통 나눴잖아요. 여태까지는. 근데 F'X 자체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묶는 게 좋아요. 묶으세요, 무조건. 묶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묶으세요.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 때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에서 범위 나타내면 돼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죠? 요게 마이너스 1이고 3이니까요. 자, 그러면 요 감수하는 구간이 얘죠. 근데 요게 A부터 B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야? A고 이 친구가 B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가 3 따라서 B 마이너스 A는 뭐가 된다? 3에서 마이너스 1 빼내 4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사실 여기는 미리 얘기하면 1학년 수학이 좀 잘 돼 있어야 풀 수 있는 부분인데 부등식 부분이거든요. 부등식. 그 2차 부등식. 거기가 좀 잘 돼 있어야 좀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합시다. 일단 fx가 어떻게 돼 있죠? 3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어떻게 된대? 증가한대요. 자,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실수 전체 집합 밑줄 하면서 증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증가한대요. 얘들아,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f'x가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면 됩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가야죠.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 내려서 3ax 세제곱, 3ax 제곱. 그 다음에 2를 내려서 2x. 그 다음에 x 없어지니까 4.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돼요. 요걸 풀어야 되는데, 자,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요. 얘들아, 이건 다른 말로 뭐죠? 모든 실수 x에서죠. 모든 실수 x에서 이게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부등식 했던 거?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나요? 뭐 했었죠, 원래? 그거? 무슨 식 썼었죠? 판별식 썼던 거 기억나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최고차함계수가 미지수예요, 아니에요?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함계수가 미지수면 최고차함 계수가 미지수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최고차함 계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최고차함 계수가 0일 때랑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눠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차함 계수가 미지수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2차든 3차든 언제나. 자, 그러면 최고차함 계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쨌든 3은 의미 없고 a가 0인 거잖아요. 그럼 a에 이제 0을 넣어보는 거지. 뭐가 돼요?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쓰지 맙시다. 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3 같은 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근데 문제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A가 0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A가 0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얘는 A가 0이 아니다로 보시고 그거를 이제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A가 0이 아니면요, 최고참 계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가셔야 돼요.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요, 이렇게.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얘들아, A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고참 플러스니까. 얘 지금 몇 차 함수죠, 얘들아? 2차 함수죠. 근데 요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정말 잘 지켰으면 좋겠는 것 중 하나가, 네, 요거 이제 수능까지 가져가셔야 되는데 부등식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 A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원래는 이제 이런 거 같으면, 네, 이런 거 같으면 우리가 그냥 풀잖아요. 근데 미지수가 있으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으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네, 잘 안 보니까 딴 거 쓸게요. 방정식과 부등식은 항상 해석이 안 되면 함수로 해석하세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 y는을 써서 해석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각각 y는 해서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로 바라보고 2차 함수로 바라보고, 이 친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y는 0이니까. 무슨 축? x축이죠, 그쵸?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는 거. 어디서? 모든 실수 x에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베스트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즉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2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무슨 수면? 양수면 아래로 몰록일 거 아니야. 그거는 x축과 2개랑 만날 수도 있고 1개랑 만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그려보면서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결국 함수 해석, 즉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 해석.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해석이 안 돼. 그때는 함수로 y는을 취해서, y는 취한다. y는 취해서 그래프 그려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꼭 적어주세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해석할 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면? y는을 취해서만 가시면 돼요.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언제? 모든 x에서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될까 안 될까요? 첫 번째 거? 예준아, 될까 안 될까?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거? 아니죠. 여기 밑에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x축보다 밑에 있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런데 이런 x에 있어요. x에 이렇게 세로선을 바라보는 거야. 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돼요, 안 돼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되고요. 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 동그라미 하면서 가고요. 그럼 이건 판별식이 어때요? 0이고 이 친구는 판별식이 어때요? 0보다 작아요. 허그리면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뭐가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푸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거를 A가 0보다 크다랑 이렇게 해서 연립하시면 돼요. 네, 이걸로 푸는 겁니다. A가 0보다 크다랑 연립한다. 네, 그 다음 갈게요. 근데 이제 밑에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되냐. 위로 볼록일 때는 2개 만날 때, 1개 만날 때, 0개 만날 때. 그러면 얘들아 어떤 게 가능해요? 이 x축보다 2차 함수 항상 크거나 같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항상 크거나 같은 거. 다 안 되는 거. 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럼 애초에 여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요거 2개만 연립해서 가면 끝. 요게 이제 1학년 때 했던 부분입니다. 1학년 때 그 당시에 좀 어려워했었을 거거든요, 아마.
미지수 막 있을 때. 네, 다시 한번 익혀가면서 합시다. 그럼 이제 풀 때는 A가 0보다 크다 가져가면서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가야 돼. 그럼 D를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 이 친구를 가져가는데 바로, 그러니까 만약에 서술형이라 치면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이 친구를 방정식으로 쓴 다음에 하셔야 돼요. 방정식으로 쓴 다음에만 판별식을 할 수 있고 판별식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판별식 하는데 여러분들 짝수 판별식은 알고 있나요? 짝수 판별식? 요거 짝수일 때 하는 방법? 얘 절반 제곱은 얘 빼기 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모르면 판별식 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거 절반의 제곱 1에다가 어디를 뺀다? 3a랑 4 곱한 거 뺀다. 12a. 따라서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뭐가 된다? a가 1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어떤 거랑 이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랑 A가 0보다 크다랑 연립해야겠죠. 네, 그럼 연립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연립이 아니라 공통 부분. 연립은 맞는데 그냥 공통 부분이 보기 편하죠. 공통 부분을 하고요. 그럼 공통 부분 하면 어떻게 돼? 뭐가 더 작죠? 범위가? 0보다 크다야? 1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야? 민성아? 그쵸? 요거죠. 그래서 정답이 요거. 1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더 작으니까요. 0보다. 요거. 네, 요게 정답. 그래서 이 1학년 때 했던 부분을 좀 익혀 놓으셔야 돼요. 요것도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이 처음 보면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함수를 뭐 한다? 구간에서 감소하고 구간에서 증가하게 한대. 얘들아, 구간에서 감소하고 증가한다 돼 있는데 일단 감소하면 뭐 하라 그랬죠? 감소하면 f'x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푸시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다기보단 그러니까 감소하면 이렇게 보세요. 감소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이제 푸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걸로 풀고 있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랑 작거나 같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구간에서 그렇대요. 구간에서 그렇대요. 자, 구간 이거 어떻게 쓰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감소를 한다고요. 그 범위 사이에서. 그리고 얘는 예전에 이거 어떻게 쓰죠? 3보다? x가 3보다 크거나 그쵸. 같다죠. 잘했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잘 봐요. 이 친구를 1, 2, 3으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프라임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미분해서 갈 거야. 그러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가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작거나 같은 거 찾아야 되는데 이건 어쨌든 최고차항의 양수해 보세요.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린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리진 마시고요. 그린다고 생각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자, 봐요. 일단 x축을 먼저 그려요. 왜? 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해석할 거거든요. 저 f'x가 0이 이제 y는 0이니까요. 이거보다. 근데 1, 2, 3을 볼 건데 그때 여기가 1이다. 여기가 2다.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f'x가 1에서 2까지는 감소래. 그러니까 1에서 2까지는 f'x가 0보다 항상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거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쌤이? 부등식 해석 안 되면 y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x축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게? 요 함수가. 맞아요? 그러면 f'x가 결국 이거죠. 이게 f'x잖아. 이 2차 함수가 어떻대?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데 1에서 2 사이에서.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대략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아직 잘 모르지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쨌든 1에서랑 2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결국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나 1에서 2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미분계수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함수가 3 이상에서는 증가해야 된대. 그럼 3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지금 마이너스지만 이 친구는 플러스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쌤이 만약에 자기가 예상한 대로 풀면 이 친구를 요렇게 이어주고 이 친구를 요렇게 이어주면 이차 함수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1일 땐 음수로, 2일 땐 음수로, 3일 땐 양수로 이렇게 찍고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함수? y는 f 프라임 x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때 어떻게 푸냐? 1 넣어서, 그러니까 1 넣어서 뭐예요, 이 친구는? 0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은 거죠. 왜냐면 요거니까, 감소니까. 이 친구도 어떻게 돼요? 2 넣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얘도 어떻게 돼요? 3 넣으면 f'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증가니까 요거.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요 3개로 풀어주면 답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따라서 그거대로 계산하면 f'1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6 플러스 a네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2가 마찬가지로 2를 넣으면 12 빼기 18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6 플러스 a예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세 번째 f'3이 뭐가 된다? 얘는 3 넣으면 0 되거든요. 해서 a만 남아요. 이 친구는 반대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친구가 0보다 이제 그러면 작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때 요거 두 개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계산하면 a가 이제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둘이 연립하면 뭐가 되죠? 0부터 6이구나.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된다? 요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걸 찾아내라는 거죠. 그럼 사실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려서 푸는 게 좋아요. 당연히. 왜냐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감소하니까 1에서 2까지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넣고 2 넣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3 넣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게는. 근데 외워서 하지 마세요. 저렇게 어느 정도 좀 그려서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그려서 해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증가감소, 극대극소 볼 거예요. 네, 오늘 제일 메인 파트인데 극대극소 파트를 볼게요. 자, 2번 갑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함수에 극대극소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 있어요? 불연속이고 요 오른쪽 말고 요 밑에 볼게요. 일단 불연속이고 미분 불가능이어도 상관없다고 써있죠. 그거는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 극대극소란 정의는 불연속, 미분 불가능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뭐 연속해야 되고 미분 가능해야 되고 이런 정보가 없어요. 자, 그때 뭐라고 써있어?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fx보다 fa가 더 크거나 같다. 그렇게 되면 a에서 뭐가 된다? 극대가 되고 fa를 극대값이라는데, 자, 이것만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보면, 네, 오른쪽 요 그래프 보시면 어떤 특정 열린 구간이라는 게 그냥 이 근처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봤을 때 x는 a를 넣었을 때 값이 fa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x를 넣었어. 그럼 이 값은 뭐야? fx일 거 아니야? 그럼 fx가 다 어때요? fa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 뭐가 되는 거야? fa가 가장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어떤 fx보다도 x를 얻어 놓고 주변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때 뭐가 된다? a에서 극대이다. 이때 극대라고 하고요. 이때 극대고
x는 a에서 그때 극대값을 그 y값을 극대값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게 극대인 상황이다. 따라왔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극소는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어떤 특정 요 주변 구간에서만 딱 봤을 때 b를 넣은 값이 결국 fb라고 하면 주변 값보다 x를 넣은 이 주변 값보다 주변 fx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뭐가? fx보다 fb가 항상 작거나 같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때 b에서 극소라고 하고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극소 값이라고 한다. 이 y값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 정도. 그래서 극소랑 극소값, 극대랑 극대값. 끝이야. 그러니까 주변은 그래서 제가 요 말이 왼쪽 말이 좀 어렵잖아요. 지금 왼쪽 이 정의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극대값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정의 말고 이해할 때는 그냥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극소값은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 근데 같은이 왜 나오냐? 이게 는이 포함되어 있어요, 둘 다. 그래서 크거나 같은 값, 작거나 같은 값으로 극대값, 극소값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극값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극대값, 극소값 통틀어 극값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극대가 있고 여기 극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둘 다 극값인 겁니다.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극값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요 주의사항 세 가지도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요거 있는데 자, 맨 위에 요거부터 봅시다. 자, 그 함수의 극대극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연속 미분 불가능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돼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정의를 얘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어떤 x에 대해서. 미분 계수 같은 뭐 프라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죠, 일단 정의에.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생긴 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얘 극대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면 이게 극대인 거예요. 괜찮아요? 왜? a를 넣었을 때 이게 뭐예요? fa잖아요. 그쵸? 주변에 어떤 x를 넣어도 작잖아요. fx 값이.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거야. 극대값. 자, 그 다음에 뾰족점이야. 만약에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a일 때 극대야 아니에요? 극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 y값이. 이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주변보다 항상 그거 나왔죠. 따라서 불연속이고 미분 불가능이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의점이라고 보다는 그냥 특징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극대값은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저게 뭔 소리냐면요. 어떤 함수가 되게 많이 구부러졌어요. 만약에 막 이렇게 돼 있어. 막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다음 함수 중에서. 그럼 얘는 무슨 값이에요? 대값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주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얘는 무슨 값이에요? 소값이잖아요. 주변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거. 뭐가 더 커요 지금 현재? 극소값이 더 크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 그래서 극대값이 무조건 극소값보다 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함수에서 여러 개 극값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상수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이게 상수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의가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가 항상 제일 크거나 같대요. 맞아요? 이게 극대값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극대값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극대값일까 극대값이 아닐까? 이 친구는? 극대값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극대야? 왜 다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 보여요. 근데 저 정의에 따르면 a를 넣었을 때가 fa예요. 그러면 내가 x를 넣었을 때가 뭐야? fx야. 이거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대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극대값, 얘도 극대값, 얘도 극대값. 그러면서 극소값도 돼야 안 돼요. 극소값도 문제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거 극대값 맞아 틀려? 맞아요. 극소값 맞아 틀려? 맞아요. 극값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이 몇 개야? 무한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정도 넘어갈게요. 뭐 이런 특성이 있다 정도.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이해를 했냐 정도에서. 자, 그러면 극값과 미분 계수 갈게요. 자, 이 파트부터
이제 슬슬 그래프에 대한 대비를 시작을 하는데요. 극값과 미분계수. 자,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뭐라고 돼 있어요? fx가 x는 a에서 뭐를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고 돼 있어요. 얘들아, 미분 가능한 함수면 부드러운 함수겠죠? 일단 부드러운 함수인데 그때 x는 a에서 뭘 가진다? 극값을 가진대. 맞아요? 그럼 극값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야? 뭐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쵸? 뭐 이렇게 극되거나 아니면 극소일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죠? 이 a에서 미분계수가 뭐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 몇이 돼요? 0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뭐가 돼요? 0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가면 맞는 거야. 괜찮아? 미분 가능 함수가 극값 가지면 f'0이 돼요. a가 f'a가 0이 되고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미 x라고 나와 있지만 반대가 안 되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안 될까? 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어때요? f'a가 어때요? 0이죠. 왜냐면 접선이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몇이니까? 0이니까.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0인데 이거 극값이 되냐 물어보면 주변보다 항상 큰이라고 하면 작은 것도 있으니까 안 돼요. 작을 수도 있으니까. 주변보다 항상 작거나 같니? 안 되죠.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극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저기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네, 요 위에다가 네, 요 극값에다가 얘는 f'a가 0이긴 하지만 여기가 극값은 아니라고 적어주세요. 극값이 아니에요.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값은 당연히 극대값 극소값인데 우리가 극값이 아닌 얘를, 그러니까 저게 극값이 아니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중요합니다. 적어주시고요, 중간에.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게요. 저거 적었으면. 자, 그러면 얘는 돼요, 안 돼요? 얘 때문에 안 되죠? 얘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돼요. 왜? 미분계수 0이어도 극값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금 위아래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미분 가능 함수라 돼 있고 얘는? 미분 가능이 아니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미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0일까요? 0일까요? 이거 아까 극값 된다 했죠? 0이 아니죠? 맞아요.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0이야? 그치? 미분 자체가 안 되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불연속 정도 돼야 안 돼. 이거 극값 가지잖아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에요. 이거 우미분계수지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여기서 좌미분계수 정의가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 때문에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극대극소 판정이요. 자,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fx가 어디에서? x는 a에서 연속일 때 x는 a의 좌우에서 뭐한다?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그리고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뭐야? 증가하다가 감소야? 극대겠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감소하다가 증가해. 감소하다가 증가해. 그럼 여기 뭐겠어요? 극소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극소를 갖고 여기서 극대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값에 따라서. 요 정도. 어려운 거 없죠? 그쵸? 그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그림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면 어디?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자, 이제는 그 내용을 통해 요 밑에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뭐일 때 f'x가 뭐라고 돼 있어요? 0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니까 미분에서 0이 될 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에서 미분에서 이제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a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a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f는 a에서의 좌우에서 f'x의 부호를 보는 거거든요. f'x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가면 극대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이해를 할게요. 두 가지로. 얘들아, f'x가 접선의 기울기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요, 그렇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f'x가 양수에서 음수로 갈 때, 즉 양수에서 0을 거쳤다가 기울기 양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양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를 거치면 뭐가 된다? 얘가 극대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f'x 이 a가 0을 체크를 한 이유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극대나 극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극대 극소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런 건 극대 극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미분했을 때 0에서 후보를 찾아야 돼요. 극대 극소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쨌든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0에서 음수 가니까 어떻게 돼? 극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갔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극소인 거야. 그래서 f'x가 부호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극소다. 그래서 생각할 때 풀마, 마프려 삼켜 주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방법.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얘들아, f'x의 부호가 양수래요. 얘들아, 이거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증가야, 감소야? 이거면? 증가라 했죠? 맞아요? 증가야. 그럼 이 친구면 증가라고 했어.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감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호만 보고 f'x가 0보다 크네. f'x가 0보다 크네. 그럼 뭐라고 해석해라? 증가. 근데 f'x가 0보다 작네. 그러면 감소야. 그러면 그 미분계수가 그 0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이 부분에서 극대일 수밖에 없겠죠. 그 해석을 그냥 여기다가 살짝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면 증가.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증가했다 감소하면 극대겠죠. 그게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얘도 f'x가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자, 감소해. f'x가 0보다 커. 증가해.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이 내용을 따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해석 두 가지를 같이 짬뽕해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짬뽕이라고보다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다, 0이다, 음수다. 요것도 좋고, 그리고 미분했을 때 부호가 양수면 증가. 미분했을 때 부호가 f'x가 부호가 음수면 감소기 때문에 증가하다 감소는 극대. 요것도 같이 가져가세요. 예원아, 괜찮니? 이해는 돼요? 저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어디서 이해 안 돼요? 잘 집중해야 된다고? 뭘 뭐라고? 잘 모르겠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데, 자, 보세요.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걸 그리는 걸 연습을 할 거야. 연습을 할 건데, 아직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뭐 4차 함수나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 가면 이제 풀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들아, f'x가 플러스죠? 그리고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2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가? 요런 아이가 있어요. f'x. 그럼 얘는 몇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0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저렇게 그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미분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원래 함수가 어떨지 유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분명히 3차였을 거거든. 우리 3차 그리는 법을 모르니까 미분해서 2차를 만들고 능정해서 뭐 하는 거야?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뭐 할 수 있어요? 부호를 찾을 수 있잖아. 자, f'x가 요 부분은 양수야, 음수야. 내가 만약에 0 같은 거 넣었어. 이거 0 넣으면 f'0이죠. 이거 0보다 크지 않니? 맞아? 그게 양수인 거야. 0을 넣으면 f'x 자체가 0보다 크니까 양수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보다 왼쪽이면 어떻게 된다? 양수인 거야, 양수.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여기다가 플러스로 체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좀 편하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2 같은 거 넣으면 2 같은 거 넣으면 f'x가 뭐가 f'이가 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음수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라 보는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 4 같은 거 넣어서 f'x가 4가 0보다 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수로 보는 거. 근데 주의할 건 이 f'4가 쌤 접선의 기울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fx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fx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f'x이기 때문에 그냥 4 넣어서 함수값 보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이때 얘들아 1을 넣으면 몇이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만난다는 뜻이 f'1이 0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이제 fx를 그리면 접선이 0 나오는 상황이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3 넣어서도 0이죠. 맞아요? f'3도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얘들아 f'x가 플러스야. 이렇게 되면 증가다 감소다? 증가다. 그래서 증가하게 그리면 돼요. 증가하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f'x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f'x가 0이라는 건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0처럼. 그 다음에 하고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야. 그럼 f'x가 마이너스면 뭐가 돼요? 감소가 되잖아요. 이거 감소.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는? 여기서 감소하면 돼요. 근데 감소하다가 언젠가 다시 뭐해? 증가하죠. 그럼 그 언젠가 증가할 때까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f'x가 0이잖아요. f'x가 0, y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접선 기울기 0이면서 다시 f'x가 양수 증가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네. 이렇게 가져가셔서 실제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런데 나중에 이제 3차 함수 제대로 그려줄 거긴 한데요. 어쨌든 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야. 이때.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 극대가 되고 B를 넣었을 때 극소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1 넣어서 극대, 3 넣어서 극소인 거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면 F' 여기가 뭐 0이라고 치면 여기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도 음수잖아요. f'x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음수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양수니까 f'x 양수니까 접선의 기울기 양수인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린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한다? 얘들아 f'x가 양수다? 증가. 음수다? 감소. 근데 그 사이에 여기 있으면 0인 겁니다. 따라왔어요? 네. 요것만 잘 알아두시고 이때 요것도 매우 중요하면서 여러분들 위에 여기다가 제가 하나 추가로 써놨거든요.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법.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극대나 극소는 결국 미분계수가 모인 상황이 와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황이 와야 되죠. 그럼 접선 기울기가 0인 상황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결국 증가하다 감소, 즉 f'x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돼야 되잖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돼야 되잖아요. 혹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양수 혹은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f'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된다? 극대나 극소 가질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양쪽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둘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양수이 됐다 음수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f'x가 플러스였다 플러스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차 함수 이렇게 있어. 1차 함수 그러니까 이게 미분한 함수가 1차 함수야. 아니 뭐 풀풀이 아니구나. 쏘리. 요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미분한 함수가 2차야. 그러면 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증가했다가 그러니까 f'x가 양수니까 증가했다가 여기는 f'x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y는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3차가 이제 미분되면 약간 3x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오케이? 요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증가하다 증가하면 이건 극값이 아니야? 극값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극대극소일 때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저렇게 없으면 안 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실전 문제 풉시다. 쫙 합시다. 일단 4번 갈게요. 자,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얘들아, 극대값 극소값 구하려면 뭐 해라? 미분해서 0 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미분해서 0. 요거 한번 다시 씁시다. 자, 극대값 극소값 구하시오. 뭐 해라? 미분해서 0 하는데 그때 부호 변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부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요것만 잘 지키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미분해 봅시다.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그리려면 미분을 해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0 된다로 이제 풀면 돼요. 그럼 이제 0 된다로 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3x로 묶어요. 여기서 이제 묶으라고 했죠?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하고 4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봐요. 0하고 4가 되는데 얘들아, 지금 이 상태에서 0에서 극대를 갔는지 극소를 갔는지 4에서 극대 갔는지 극소 갔는지 알아볼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걸 안 해도 극대 극소를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리는 거냐? 어차피 뒤에서 그리는 걸 배울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극대극소를 여기서 알려면, 그러니까 풀말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디가, 그러니까 0과 4의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려면 이 같은 걸 직접 넣어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오래 걸려요. 여기 또 마이너스 2 넣어보고 막 여기 뭐 5 넣어보고 오래 걸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지 않는 거 있고요. 세 번째. 만약에 쌤 그러면 저거를 만약에 그려서 이제 저 함수를 그려. 그러면 이제 뭐 0에서 4에서 만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가니까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극소 아니냐? 이건 이제 좋은 풀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걸 저는 권장을 하지, 뭐를 권장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마 이런 걸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x가 나오고 f'x가 나오고 fx 이렇게 해서 표를 그리게 시킬 거야. 아마 증감표라고 해서 표를 그리게 시킬 거야. 이제 그 표를 그려서 어떻게 하냐? 실제 실제 극대 극소를 유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게 할 겁니다. 아마 처음에. 근데 이거는 아마 수행평가에도 나오는 게 종종 있어서, 그럼 그때 그 증감표를 연습하시면 돼요. 저는 증감표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귀찮아, 이거 하는 게. 매일매일 하는 게. 왜냐면 그냥 이렇게 그려서 하면 되는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0하고 4잖아요. 그러면 f'x가 0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0이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f'x가 뭐가 되냐? 여기서 0 왼쪽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선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럼 막풀 마니까 f'x